다음으로는 기초 만들기로 넘어가기 전에 시공자 선택에 대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얻는 통로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 속에는 같은 주제로 하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도 어쩜 별반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나름 생각하는 것들을 말해볼까 합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곳에서 시공사와의 크고 작은 분쟁이 많아서 건축주들이 좋은 시공사를 찾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크죠. 사기를 치지 않고 나와도 잘 맞고 그리고 좋은 시공사를 만난다는 것. 이것도 복인가? 어떤 분들은 복이라 말하기도 하네요. 그만큼 건축 세계가 복잡하고 또 소란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카페, 블로그, 유튜브의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겉모습을 꾸며놓은 의상과 화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객에게 호감을 받기 위해 그 내면에 가려진 겉을 잘 편집된 것들만으로 시공사를 결정하는 것은 좋지 못하잖아요. 싸게 지으면서 솔직하고 좋은 시공사들은 몰라도 그저 나쁜 시공사를 피하면서 나에게 맞는, 그리고 이왕이면 괜찮은 시공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감해라. 집 짓기에 관심이 있어서 SNS를 그동안 충분히 살펴보았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관심 있는 시공사들이 있었다면 그중 5곳이든 10곳이든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살 때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속이 느글느글하고 검은 시공사들이 곳곳에 많은데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공자를 그렇게 인터넷 쇼핑하듯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는 것처럼 내가 봐두었던 여러 시공사들에 직접 전화를 해보는 거죠. 이러면 그곳과 짓지도 않을 건데 하는 생각에 전화를 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부담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같은 시공사에 몇 번을 전화해도 시공사들은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아해요. 주변에서 좋은 놈이라고, 좋은 회사라고 소개를 받아도 나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까보지 않는 이상 저것이 검은지 허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대화만으로도 상대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동안 화면으로 느꼈던 것 외에 음성으로 전달받는 것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몇 평에 어떤 구조로 방은 몇 개고요? 지붕 마감은 뭐고요? 외벽 마감은 뭐예요? 따뜻하고 튼튼한 집을 짓고자 하는데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전화 문의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한 내용들을 들은 각 시공사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얼마라고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화 상담을 끝내지 마세요. 집 짓기는 복잡하고 아주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사항만으로 건축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질문했을 때 각 시공사들은 품질과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본 사항들이 되는 낮은 금액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금액을 들은 건축주가 호감을 갖게 되고 그 호감이 다시 찔러보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시공사들은 그때그때마다 건축주가 좋아하는 평당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들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후에 건축주의 금액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그것 외에 시공적인 것, 계약적인 것, 현장과 협력사의 관리적인 것, 그리고 완공 후 AS적인 것 등 그 외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제발요, 꼭. 두 번째,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SNS로 선택한 10개의 시공사에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몇 곳의 업체는 커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커트하고 남은 업체가 만약 5곳이라면 이번에는 그 시공사들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하는 것도 부담인데 방문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는 예비 건축주가 방문해 주는 것을 무지 좋아하니까 부담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상담비가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상담비는 없어요. 방문을 해서 설명하는 여러 내용들을 듣다 보면 전화 상담 때와는 또 다른 면을 보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집짓기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SNS에서 보여지는 건축비들은 때론 과장되거나 시공이 불가한 금액들이 많아요. 또 어느 곳에서는 추가 공사가 아닌 건축비 외 모든 부대 비용들까지 설명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 예산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혼자 계산기를 두드릴 때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 시공사가 가늠해 주는 건축비는 도면과 선택되는 모든 사양에 따라 변동의 폭이 있기 때문에 절대 확정지어서는 안 돼요. 꼭요. 상담 때 들었던 비용이 최종 설계와 사양에 의한 견적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왜 상담 때와 달라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1차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서도 커트할 만한 업체들이 나와요. 커트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말해주는 예상 건축비만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 앞서 말한 것처럼 건축주가 호감 가는 금액으로 말할 수도 있고 진짜 현실적인 비용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설계 도면에는 시공에 필요한 정보가 총 100%라 한다면 약 60% 내에만 있기 때문에 도면에 없는 부분, 예로 곳곳의 시공 디테일, 인테리어, 제품 사양은 각자의 시공사에서 판단하고 그의 기준에 따라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금액만으로 소중한 우리 집을 짓는 시공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안 돼요. 세 번째,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하든 미끼를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화 상담을 하고 나면 방문하기 전에 묻고 싶은 내용들이 생겨요. 그런 내용들로 해서 1차 방문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받을 때는 이해를 했으면서도 집에 가면 절반은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쩜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1차 상담을 하였다면 여기서 또 커트되는 시공사가 생기게 돼요. 1차 상담받은 5곳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가 3곳이 남았다면 그 3곳을 재방문해서 다른 궁금했던 것도 좋고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이지만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낚시를 할 때 여러 번 줄을 던지고 꺼내기를 반복하다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처럼 몇 번이고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다 보면 막연하게 궁금했던 것 외에 시공사의 모습 그리고 대표나 회사에 대해 몰랐던 부분을 조금 더 보게 되기도 해요.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사가 나와 맞는지도 몹시 중요하기 때문이죠.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단순히 돈을 받아서 짓는 것만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공통된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을 서로 소통하며 이유 관리적인까지 생각한다면 그 이상을 함께 해야 되니까요. 네 번째, 선택. 그렇게 방문 상담을 통해 커트를 하다 보면 남는 시공사가 몇 개는 생겨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한 곳을 선택해도 되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서 모두가 마음에 든다면 그들 업체에게 설계가 끝난 후에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 견적을 받아도 좋습니다. 주택만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는 설계까지 가능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설계사를 따로 찾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그 업체들 중에 설계를 같이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일부에서는 설계와 시공자가 서로 잘 알거나 한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감출해서 좋지 못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축주도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바르게 시공하는 곳이라면 본인들이 잘 지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 문제 없도록 설계를 잘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주의 예산에 맞는 설계를 합니다. 간혹 설계만 하는 곳에서 시공과 건축주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마지막으로 방문 상담을 받을 때나 시공사 선택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추가로 몇 가지 말해보자면, 첫째, 시공 계약 건당 보수를 받고 상담만 하는 영업직원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본계약 전 상담 중에 사은품이나 입주 선물, 특별 혜택 등으로 가계약을 유도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일부 전국 대상을 시공하는 곳일수록 표면상 보이지 않도록 지역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현장 건당 계약된 현장 소장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 견적서의 내용이 적거나 단순한 내용만으로도 견적 산출 능력이나 시공 기술이 높고 적음을 판단해 볼 수도 있으니 간단한 양식의 업체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시공된 규모나 시공된 집의 수만으로 시공자의 능력을 판단하지 마라. 규모가 작지만 집을 잘 짓는 곳도 많으니까요. 여섯 번째, 시공 중에도 그 후에도 빠른 대응과 꾸준한 관리와 지역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성실 시공이라는 장점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짓고자 하는 곳의 지역업체나 전국 대상으로 짓지 않는 업체를 선택해라. 일곱 번째, 기존 건축된 집의 내부를 방문하는 것에 가능 여부에 따라서 그 시공사의 선택 기준을 정하지 마라. 왜냐? 코로나 이후부터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살고 있는 건축주에게 많은 부담이 돼요. 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분들이 시공사가 지어놓은 집을 방문하기를 원해요. 코로나 전에는 더 많았고요.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시공사 지어놓은 그 집들을 모두 방문했을 때 그 집들에서 살고 있는 건축주의 피로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머눔은 집 외부는 얼마든지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집의 건축주와 통화도 가능해요. 또 카페의 건축주방을 통해서 기존 건축주와 소통도 역시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시공상 보이지 않는 곳보다 표면으로 보여지는 것 위주로 이야기하는 곳, 주의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무조건적으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에 추가 공사로 돈 뜯어낼 확률이 높다. 열 번째, 시공 금액을 주변보다 적게 이해하는 곳, 주의가 필요하다. 역시 추가 공사로 돈 뜯어낼 확률이 높다. 비싼 비용으로 짓는 곳도 하자 발생하는데 위험 부담이 높은 저렴한 곳은 이왕이면 피하세요. 11번째, 다수의 시공사에 건축 금액을 받을 때는 자세한 내용의 도면과 동일한 시공 조건을 제공해라. 그래야 건축주의 예산 준비를 위한 비교 견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모든 건축자재와 시공법에 대해 전문가처럼 공부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 좋은 시공사를 찾는 것에 더 많이 집중하자. 건축주가 공부를 많이 해도 시공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공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건축주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시공사 만나는 것에 대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도 있을 것이며 또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무엇보다 시공사와 최소 6개월 이상 소통을 해야 하는 만큼 공사 중에 다툼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도 최선으로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완공하고도 그 집에서 건축주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집에 문제 발생하지 않아도 내 집을 지어준 시공사와 편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그런 원하는 시공사를 모두가 만났으면 합니다. 찾아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휴머홈도 해당이 되죠. 즐겁고 좋은 집 짓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도,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도 아니라 서로 간의 가불관계가 아닌 건축주가 주가 되어 설계자의 좋은 설계와
그리고 시공자의 성실한 시공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었나?